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은 하버드 철학 강의의 지혜를 빌려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나다운 삶,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겠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든 게 풍요로운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역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 시대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까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뭔가를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해할 때 온다고 말해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깨닫는 거요. 마치 모든 걸 가졌던 한 상인의 이야기처럼요. 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아, 행복은 원래 늘 내 곁에 있었구나 하고요. 자, 그럼 나를 되찾는 여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나침반이 되어줄 그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의 정말 유명한 교수님 탈 벤샤하르가 있어요. 이분이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는 직장들을 다 거절하고 교수직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한테는 돈보다 강단에서 느끼는 그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인 거죠. 샤하르 교수는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이 신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거고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주변 사람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외지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주변에서 반대하면 우린 쉽게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여기 정말 자신만의 길을 간 하버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학생이 MIT랑 줄리아드 음대, 그러니까 최고의 공대랑 음대를 다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신학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고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바로 지금 해야 할 자기 인생의 숙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좋아요. 그럼 살다 보면 당연히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장에서는 불행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불평만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있게 할 뿐이죠. 광고회사 면접을 보던 댄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딱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면접 직전에 직원의 실수로 포트폴리오가 몽땅 물에 젖어버린 거예요. 최악이죠. 근데 이분 불평할 시간에 바로 행동했어요. 새 종이를 구해서 망가진 작품을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리고 면접관에게 상황을 설명한 거죠. 와, 면접관이 얼마나 감명받았겠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창의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고 바로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밥과 잭, 두 도자기 직공의 이야기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폭풍 때문에 모든 도자기가 와장창 깨졌을 때 잭은 그냥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아, 다 끝났어 하고요. 하지만 밥은 달랐습니다. 그 깨진 조각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걸로 뭘 했을까요?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만들어서 팔았고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했답니다. 자,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행동을 차례죠. 네 번째 장에서는 막연한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회라는 건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고 꽉 붙잡는 거죠. 1974년 하버드 학생이었던 빌 게이츠를 한번 보세요. 그때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대부분은 신기하네 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이건 그냥 신기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거대한 파도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그냥 박차고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배를 띄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꾸는 그 꿈, 혹시 잠재력을 깨우는 진짜 꿈인가요? 아니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망상일까요?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바로 행동입니다. 진짜 꿈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가난한 건설 노동자였던 찰스 슈워브처럼요. 최고의 근로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매일매일 건축 지식을 쌓았어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그를 철강회사 이사장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거대한 꿈을 도대체 어떻게 이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나누기예요. 이 로켓 비유를 보면 정말 이해가 쉬운데요.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로켓 하나를 통째로 달에 보낼 순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쏘아 올리면 가능하죠? 우리 인생의 목표도 똑같아요. 거대한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원칙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는 두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디어 제왕이 된 빌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신문팔이 소년이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메이 어윈이라는 배우가 다가와서 따뜻한 선의의 거짓말로 그 상처를 보듬어줬다고 해요. 그 단 한 번의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희망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웨인진이라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이분은 재봉틀 공장을 바로 휠체어 공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장을 거의 독점했죠.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겠구나 예측하고 헬스 기구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대성공을 거둡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버르 천학의 지혜는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내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빚어서 이 세상에 내놓을 가장 위대한 선물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멋진 선물을 보여주실 건가요?